자, 검사 시점 도달 기준 수량의 10%를 정산공선으로 허용하는 경우, 아까 분석한 것에 대한 직계표입니다. 자, 이 앞에 표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진척도 이 제품이 원료가 투입돼 가지고 완성 시점까지 쭉 가는 경우에요. 그래서 검사를 여기서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상품의 10%라고 하는 때 그 정상품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다시 복습하면은 10%라고 했을 때 기초 제공품 완성량을 봤을 때 아까 60%가 완성된 거죠. 그죠? 그럼 이미 그 인스펙션, 그래서 검사를 통과한 거죠. 통과한 거예요. 그러고 그 소위 단기 착수 완성량은 11,000개가 되고 기말 제공품은 2,000개인데 요것을 10% 시점에서 검사를 하겠죠. 여기서 그죠? 검사를 해서 보니까 총 13,000개의 10%인 1,300개가 허용 수준인데 여기는 지금 2,000개가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정상공선이고 요거는 아니다. 근데 보통 검사가 공정 10%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부분은 뭐 100%나 아니면 뭐 90%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0%는 아까 60%나 이것도 검사 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통과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1,000개와 2,000개는 아직 뭐 40%밖에 진척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죠? 그래서 50% 시점에서는 검사 받을 일이 아직 없었던 거죠.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아직 이때 가지는 않은 거예요. 이때로 간다면은 하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10%가 이렇게 된다. 만약에 여기에 가서 한다 하면은 이거는 60%니까 100%가 되려면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요것도 완성된 건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말 제공품은 아직 40%밖에 안 됐으니까 요 시점까지 와서 그죠? 그러니까 검사 받을 일이 아직 없지요. 그러니까 완성품 통과 시점의 정상품은 14,000개의 10%인 1,400개가 되고 600개가 비정상 공선이 된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상 공선은 원가성이 있다고 봐서 제품 또는 제품과 매출 원가와 제공품 원가로 안분해야 되는 거예요. 안분.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에서는 자세히 안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두꺼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예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증 있는 학생,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런 책을 봐서 공부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 시점에서의 단기 착수 완성량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내가 쭉 다 설명한 거죠. 50% 시점에서 100% 때는 이때 뭐 기초 제공품이 60%의 시점이니까 아직 100% 시점이 안 됐으니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검사를 받고요. 다만 기말 제공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0% 수준이니까 아직 검사 시점까지 아직 못 왔어요. 그죠? 요 50% 시점까지도 아직 못 왔죠. 그러니까 검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검사 시점에 통과 시점의 그 정상품은 아까 14,000개고요. 검사 통과 공선품 수량은 아까 다 2,000개 있었는데 2,000개 있었지만은 뭐 소용없는 얘기고 이때는 아직 뭐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죠. 그죠? 공선이 받지. 그래서 이렇게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것이 예입니다. 자, 공선품 원가의 산출. 공선품 원가의 산출은 공선품에 대한 가공 원가가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완성도는 항상 검사 시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시점까지 온디는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요 때까지 발생된 가공비가 원가가 되는 거죠. 가공 원가가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검사 시점까지만 가공원가가 투입되고 검사 시점 이후에는 가공원가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연히 있죠. 왜? 거기서 탈락되면 더 이상 가공을 안 하니까. 가공 간주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생산 공정에 있다가 이거 불량품에 집어내면은 더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거죠. 그죠? 제조 공정에 투입되지 않는 겁니다. 자, 정산 공선원가의 배부. 결국은 저 정상 원가가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공선이 무시해도 되지만은 그 비정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원가를 일단 배부했다가 그 집적했다가 이제 배부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겠죠. 자, 정상 공선 원가는 제품의 원가로 원가 일부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가 배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그 상대적 수량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기 완성품이라는 것이 제품의 기말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갈 때의 그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품이 이제 판매되고 나면은 매출원가가 되죠.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의 제품이 있겠죠. 요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회계 원리 배울 때, 상품 계정에 관한 회계 처리를 T 계정으로 잘 이해를 했어야 되고, 요소별 원가 계산이나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가는 계정강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량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인해 평균폭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배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저 앞에서 배웠죠. 비정상 공선 원가는 기간 비용, 이건 뭐 공선 손실 이렇게들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기 때문에 원가 배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원가, 제조 원가 여기에서 딱 빠져나가는 거니까 손익계산서의 공선 손실 항목으로 가는 거예요. 가중평균법에 따른 정산 공선원가의 배부. 가중평균이에요. 이거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된 것과 다 뭐 통합돼서 합계해서 이걸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가중평균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에 착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기말 제공품은 단기에 검사 시점을 통과하였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저 앞에 뭐 70% 시점, 50% 시점, 뭐 100% 시점 이랬을 때 기말 그 제공품이 여기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공선품을 파악하는 수량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면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 수량의 비율에 따라서 제공품 기말 잔액과 제품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제품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매출원가로 가니까 이것도 회계 처리를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계정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노련, 회계 처리가 노련한 사람들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은 배우는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이나 기말 제공품의 수량은 환산량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완성품과 같은 실제 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거는 그 원재료의 그런 경우는 그렇죠. 원재료의 경우는 그렇고, 그러나 가공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공비는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을 경우
정산 공선원가의 산정 통과했으면은 거기 양쪽에 다 정산 공선원가를 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공선원가 정산 공선원가는 단기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 수량으로 나눠서 단기 완성품 수량만큼은 가고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수량만큼 간다. 이게 단기 완성품 원가예요. 요 기말 제공품 원가. 그래서 이건 뭐 100% 다 완성된 것 같으면 100%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복잡하면은 가공비 정도에 따라서 원재료 부분이 다르고 뭐예요? 가공비 부분이 다르겠죠. 좀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정산 공선원가의 배부. 이거 완성품은 기초 제공품을 추가 가공한 것과 단기에 착수한 것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데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이 단기에 검사를 통과하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기초 제공품이 인스펙션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배부가 좀 달라지게 기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초 제공품의 단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품 단기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에만 배부하면 된다.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품 요거는 뭐예요? 기초 제공품 완산량과 단기 착수 완성품 수량이에요. 그죠? 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한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이 검사 단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아직 검사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검사 제공 공선품이 나올 확률들이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단기 착수 완성품 수량에만 배부한다. 참 복잡해요. 그죠? 복잡해요. 회계가 이렇게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회계는. 그래도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뭐 하나를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못해요. 의식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뭘 해도 원가 개념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뭘 움직여도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나 또는 가격에 비해 서비스가 부당하다 싶으면은 회계 전공자들은 그걸 잘 못 찾습니다. 대부분이 그 회계학 전공하시는 분들의 그건 뭐 주어진 성격이 아니라 회계학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것을 자꾸 다루다 보니까 그런 성격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단기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산 공선 원가를 단기 착수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 수량 분의 단기 착수 완성품 원가 부분만큼 기말 제공품 원가는 단기 착수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 수량 중에 기말 제공품 수량만큼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뭐죠? 단기에 다 검사를 받으니까 이건 이미 기초과 검사를 전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기초 제공품 완성량, 단기 착수 완성품 수량 다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가를 기초 제공품 완성량 분모가 어떻게 되죠? 단기 완성품 이게 단기 다 완성품 된 거죠. 그리고 기말에 만들지 못한 것 이 전체를 나눈 것의 단가를 곱해준다. 기말은 이 전체를 뭐가 더 들어가 있죠? 요거만큼씩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만큼씩. 그걸 나눠서 기말 제공품 수량을 계산해낸다. 자, 만큼.